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인간은 언제든지 벌레처럼 쉽게 버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자신이 자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문하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외판원이 거대한 곤충으로 변하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곤충이 된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하는 부조리와 가족에게 버림받은 소외와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인간 존재의 허물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그럼 작가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부유한 상인인 헤르만 카프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헤르만은 자수성가한 유대인 상인이었고 어릴 적부터 병약하고 감성적이었던 아들 프란츠 카프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헤르만은 걸핏하면 프란츠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프란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그의 소설 곳곳에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반영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체코어를 쓰는 학교 대신 독일계 김나지움과 독일계 대학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체코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속국이었으므로 독일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평생을 프라하에 살면서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지만 독서를 즐겼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보험공단에서 일하게 됩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섬세하고 친절한 성격이었던 그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재정적으로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겐 친절과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으며 변신은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전업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24년 6월 3일 폐결핵으로 빈의 요양원에서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며 친구였던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그 원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브로트는 유언을 어기고 카프카의 미공개 원고, 일기, 논문 등을 모두 보존해 나치를 피해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으로 도피하면서 가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재출판했습니다. 그럼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성실한 청년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곤충으로 흉측하게 변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당혹스러웠지만 당장 출근하지 못해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과 가족들의 생계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레고르가 흉측한 곤충으로 변한 것에 놀란 가족들은 처음에는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돌보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곤충이 된 그레고르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곤충으로 변한 자신의 몸에 익숙하지 않아 고생했던 그레고르는 제법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지금껏 그는 열심히 일하느라 자신의 방 안에서조차 편안하게 쉼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심심풀이로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그는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기를 좋아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숨도 더 자유롭게 쉴 수 있었고 그러면 가벼운 진동이 몸속을 지나갔다. 그레고르가 사방으로 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그의 방에서 짐을 다 빼려 하고 자신의 물건을 없애는 서운함에 자신의 그림만큼은 사수하고자 그는 그림에 딱 붙어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곤충으로 변한 자식의 모습을 본 엄마는 기절하게 되고 이에 화가 난 아버지가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마구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레고리는 등에 사과가 꽂혀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각자 일을 시작하고 하숙생을 들입니다. 어느 날 동생 그레테가 하숙생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레고르가 그 소리에 취해 방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숙생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곤충을 본 하숙생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린 저걸 없애버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린 지금까지 저걸 보살펴주고 참아내느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우릴 조금이라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레고르는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가면서 온갖 먼지와 뒤엉키고 그를 급히 방으로 몰고 문을 닫는 바람에 다리가 잘리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방 안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부가 그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 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리의 사체를 파출부에게 치우라 하고 오랜만에 교회로 나들이를 떠납니다. 전차 안에서 그들은 예쁘게 성장한 그레테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모습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인간의 가치가 존재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능력이나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비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쓸모가 없어지면 타인보다 못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생 그레테는 오빠를 가장 좋아했으나 나중에는 가장 먼저 버리려고 하며 저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르에게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그레고르 잠자를 단순히 희생양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의존적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로 볼 것인지는 독자로서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 후로 그런 시절은 적어도 그 정도로 빛나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다. 비록 그레고르가 나중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떠맡을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떠맡을 것이 사실이지만 다들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식구들도 그랬고 그레고르도 그랬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감정, 욕구, 취미를 모두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짐으로써 부모님과 여동생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기회와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고르의 헌신이 가족들을 무능한 기생적 존재로 길들인 셈입니다. 또한 그레고르는 영업 실적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기보다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었으며 곤충으로 변한 자신에게 닥친 실존적 위기 앞에서도 내가 왜 곤충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하기보다 여전히 가족에 대한 의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각자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 활력을 되찾고 그레고르가 마련해준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됨에 기뻐합니다. 특히 여동생 그레테는 몰라보게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타인을 버리는 법을 배운 냉정한 인간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레고르의 존재가 가족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그의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레고르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경계 없는 희생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카프카는 그레고르를 둘러싼 가족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인간 본성의 이면과 현대 사회의 비정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 썩어가며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무능했던 아버지가 제복을 입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사회적 지위나 힘이 생겼을 때 가장 약한 존재를 억압하는 비정한 권위주의를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으로는 아들을 가련하게 여기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절하거나 도망칩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남편의 폭력을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대중의 무기력함을 투영합니다. 가장 입체적인 인물인 여동생 그레테는 처음에 오빠를 정성껏 돌보지만 나중에는 그를 오빠가 아닌 저것이라 부르며 처분을 주장합니다. 가장 순수해 보였던 존재가 가장 먼저 오빠의 죽음을 종용하는 모습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가변성을 상징합니다. 왜 하필 곤충이었을까요? 카프카가 그레고르를 흉측한 곤충으로 설정한 데에는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곤충이나 벌레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카프카는 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가장 잔인한 감정인 혐오를 극명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독일어 원작에서 사용된 단어 운게치이퍼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불결한 짐승 혹은 제사 지낼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뜻합니다. 19세기 당시 독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존재는 사회적 해충이나 기생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카프카는 그레고르를
곤충으로 만들므로써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혐오라는 본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독자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일까? 가족은 안식처인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경영 공동체인가?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